14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종목, 직업, 직함이 있든 없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김에 세상을 손에 거머쥔 어린 풋볼 선수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의 이름은 워드 마누엘이다. 그는 뉴올리언스에 있던 브러드 마틴 고등학교에서 풋볼을 했다. 1996년에 졸업할 때 그는 올 아메리칸 고등학교 1등 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비수 주장으로도 임명되었다. 당시 올 아메리칸 팀은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초청받기도 했다. 고등학생 스포츠 스타를 유명인으로 대하는 문화에서 18살의 소녀는 그리 나쁘지 않게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장학금을 받고 미시간에서 대학에서 입학했다. 나는 그렇게 워드를 알게 되었다. 그는 수리 라이맨이었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모든 라이맨을 일정한 궤도를 따랐다. 신입생일 때 유급 선수로서 1년간 출전하지 않는다. 그동안 근육량을 늘려서 대학 풋볼에 적합한 몸을 만든다. 유급 신입생일 때 성적이 좋으면 경기장에서 배급으로 제한된 시간을 낼 수 있다. 유급 기간인 덕분에 적격인 선수가 될 시간은 3년이 남아있다. 몸을 만들어서 경기에 조금씩 투입되면 3년이나 4학년에 마침내 선발 선수로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워드 마누엘은 다양한 포지션으로 유급 신입생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비 라인맨과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모두 출전할 만큼 다재다능한 몸놀이를 빨랐다. 1981년 시즌에 접어들어서 최우수 예비 3학년으로 브래들의 메타상을 받았다. 그는 대학의 스타가 될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인 무기를 갖췄다. NFL로 가는 길이 거의 보였다. NFL 팀의 몸집이 크고 빠르면서 똑똑한 수비 라인맨이라면 다들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궤도에서 이들은 사건이 터졌다. 심각한 목 부상을 당한 것이다. 부상을 딛고 운동을 했으나 몸이 곧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희의 풋볼 경력이 끝났다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워드 마누엘은 자신을 오로지 풋볼 선수로만 정의했다. 풋볼은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풋볼 덕분에 신문에 이름이 실렸고 대학 스코어도 보고서에도 올랐다. 풋볼은 고등학교 올 아메리칸 팀의 수비수 주장에서 보스캠 베클러 밑에서 뛰는 미시간 대학 선수라는 지위까지 데려다 놓았다. 상황이 제대로 풀렸다면 풋볼은 그를 NFL 드래프트까지 그리고 수백만 달러를 얻는 순간까지 데려다 놓았어야 했다. 하지만 느닷없이 여정은 끝났다. 나는 워드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우울증과 절명으로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학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미시간 대학에 남았고 이제 남은 생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재발견하고 재정의해야 했다. 자신의 자아정의를 제거하고 재설정해야 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심지어 대학 상담 교수까지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서둘러서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모든 조언을 거스르고 워드는 미시간 대학에서 남아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다음에는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인생으로 증명했다. 그는 러닝백에게 태클을 걸고 커터백을 공격하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영리한 젊은이였다. 학업에서만이 아니라 튼튼한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가는 그가 지닌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석사학위와 함께 사회학자의 안목을 지닌 사업가가 되었다. 그는 미시간 대학을 떠나서 조지아 공과대학의 체육행정부로 옮겼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미시간 대학으로 돌아와서 제9 조감독과 제9 부감독이 되었는데 모두 경영학 석사학위가 그의 기반이 되었다. 미시간 대학을 떠난 후에도 버팔로 대학으로 옮겨 체육감독 자리에 올랐다. 그는 모든 디비전 원 대학 중에서 가장 정시대에서는 버팔로 대학의 문화를 바꿔 3년 만에 학교의 체육 예산을 $1,100만 에서 $2,500만 올려놓았다. 다시 커네디컷 대학의 체육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여자 농구와 남자 농구 모두에서 내셔널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전대미문의 위협을 대성하도록 도왔다. 워드는 운동선수 이상이었다.
그의 삶은 놀라웠고 절대 뒤돌아보거나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지 않았다. 체육관으로서 미시간 대학으로 돌아온 워드는 이제 은퇴하면 안 된다고 나를 설득했다. 상상해보라. 풋볼 선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청년에게는 그이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지구상에는 스스로 변화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종이 있다. 삶의 변화를 찾아올 때 이러니 우리는 행복하거나 슬퍼하겠다고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전념하거나 단념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찾아오는 변화든 경력을 끊을 수밖에 없는 부상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변화든 말이다. 12장의 메시지를 반복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대 바뀌지 않을 유일한 진리는 변화는 언제나 삶의 일부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워드 마누엘의 사례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변화가 평생의 꿈을 끝내야 할 정도로 극적이라면 새로운 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한 태도를 지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은 워드 마누엘. 루지애나주에서 고등학교 올 아메리칸 1등팀에 속했던 워드 마누엘은 스케이트보드 밑에서 풋볼을 배우려고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다. NFL에서 되겠다는 꿈은 1989년 운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시간 대학 체육부에서 일한 후에 버팔로 대학으로 옮겨서 체육 감독이 되었고 그 후에는 커네디컷으로 옮겼다. 2016년에 그는 13번째 체육 감독으로 미시간 대학으로 돌아왔다. 부정성을 찬양하지 마. 부정성을 찬양하지 마. 어른 운동선수에게 언젠가 삶에서 운동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풋볼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더는 풋볼을 할 수 없었다. 그래는 그때 삶이 NFL 경력 없이도 놀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가 삶에서 대체미가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두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삶에서 자신과 주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모여서 신세한탄을 하지 말자. 부정적인 태도는 연근을 헤쳐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늘 인생은 고통이야. 와 같은 생각에 빠져있다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둠으로써 부정성을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늘 이렇다. 우리 실수를 인정하자. 같은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하는 길에 자신을 올려놓자. 실수에서 뭘 배웠는지 떠올리자.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자. 살면서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쁜 일은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놀라게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 일은 빠져들면 안 된다는 뜻이다. 나아갈 길을 찾는 자신을 가로막지 마라. 그리고 전해온 몇 마디. 잠깐만 모두만의 네 삶과 경력을 어떻게 바꾸는지 남을 도울 때 취해야 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그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나태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워드가 뉴올리언즈에 왔을 때 나는 이미 인성 최고사이자 알코올의 약물 전문가로 체육과에 몸을 담고 있었다. 당시 워드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데만 몰두했었다고 말해주겠다. 너와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나는 그에게 그의 생활방식과 의사결정을 도와주었다. 몇 차례 만남 후에 워드는 내게 자신에게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에게는 단지 믿고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내가 그를 환자가 아닌 진짜 아끼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나를 보러 오는 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내게 그렇게 말하는 대학생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확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인성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저 어른 친구이자 지지자가 필요한지를 빠르게 평가하고 결정하는 나머지의 역할을 만드는데 워드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성령교사이자 그는 사람의 열기를 준 그에게 앞으로도 항상 고마울 거다. 더도 고마워. 15장의 신뢰의 힘. 스캔베클러 코치님이 선생님께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선수들에게 강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1990년 내가 입실 렌티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수학이 너머의 사랑하는 풋볼팀 직원이었다.
그 주변에 따르면 스견배 클로 코치는 내가 학교에 와서 선수들에게 약물과 알코올 남용의 위험을 주제로 강연해주기를 바랐다. 나는 3초 정도 생각에 잠긴 후에 대답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수학이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다. 미시간 대학 풋볼 팀의 요청이 아닌가? 게다가 전설을 벌리는 코치의 요청이었다. 직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거절하시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그쪽이 제게 요구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40분가량 왜 약물과 알코올이 나쁜지를 설명하면서 미래를 승리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냥 누구라고 대답이라. 대단히 감사하다. 이만한 영이라고 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절하는 게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 그에게 다시 전화를 받으려는 생각하지 못하다. 2주 후에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스견배 클로 코치님이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체육감독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소속들에게 늘어져서 약물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모두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마 나를 개짜라고 생각했을 또 실제로도 개짜였다. 또 결국 내가 집행하는 공개 처형 회의에 모두를 초대하겠다고 똥리했다. 마침내 회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체육고를 향했다. 대학 풋볼을 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스캠 더클러를 알 것이다. 그는 풋볼 프로그램이 수년간 고전을 면치을 했던 1969년에 코치직을 수료하고 하루에 2회씩 고강도 훈련을 강행했는데 이런 훈련이 끝나고 그룹의 선수 140명 중에서 65명이 팀을 떠났다. 당시에 그가 남은 사람은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은 여전히 유명하다. 팀은 오하이오주의 조립대학에서 피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상대편 코치는 그의 옛 친구이자 상수였던 우디 헤이스였고 그의 경기는 지금까지도 역대 가장 아까운 역전패로 남아있다. 그가 소속 코치로 21시즌을 거치는 동안 팀은 194경기를 이겼고 빅10 챔피언십을 13번이나 차지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만으로는 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고 그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의 키는 173, 당시에 57. 그런데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가 130이 넘는 공격 라인맨도 그를 보면 공포스러운 위협감을 느끼고도 남았다. 나는 당시 너무 멍청했고 심지어 자만심이 넘쳐서 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직원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체육감독과 소속 트레이너 그리고 몇몇 관리자도 함께 있었다. 물론 보호 코치도 있었다. 직원이 소개했다. 코치님, 이분이 그레그 하든이십니다. 나는 방에 있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직원의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렸지만은 보호가 직원의 말을 잘랐다. 그는 내가 그 대회난 발성이라고 여기는 학교의 무관용 원칙과 남녀 공용 기술사가 위험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게다가 선수들에게 약물의 욕을 거절하는 방법에 관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메송 강연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말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였다. 인상을 찡그린 보스건베클로의 메소온 시선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건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첫 번째 요청을 거절했고 모두를 이 회의에 참석하게 했으니 이제 미국의 우상과 같은 코치에게 심각한 한 팀 문제에 대치 않은 그의 접근 방식 전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해야만 했다. 코치는 그 방법도 틀림없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내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내가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미소였다. 나는 요점을 설명했다. 내가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누구라고 말하세요.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선수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이미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선수에게 학교는지 무관용 원칙 조의라고 말한다면 누가 손을 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심각한 약물 남용 문제가 다른 팀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오염 효과에 관해서 설명했다. 어떤 선수가 저마다 술에 취하거나 흥분되어 있다면 그가 혼자서 어떻게 되었겠는가? 또한 이를 어떻게 너무 늦기 전에 문제를 발견할 것인가? 모두가 문제를 알게 될 즈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경찰이 개입이 되고 선수들은 수급을 찬 채로 그
걸릴 수도, 어쩌면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약물 문제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대학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나는 말했다. 예방은 한 1단계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개입입니다. 선수들이 아무 걱정이 없이 나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유지입니다. 자기 실수에 책임을 진 후에도 선수들을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코치님,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7살이든 20살이든 청소년이죠. 보가 이 대화를 곰곰이 곱씹는 사이에 회의에서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뗐다. 그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는 2주가 흘렀다. 나는 대학의 포괄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돕고 난 후에 나는 풋볼팀의 모든 선수 앞에 서 있었다. 나의 속에 맥을로 코치가 나를 소개하면서 팀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약물이나 콜 혹은 어떤 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코치는 1분간 팀원들에게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새겨들으라고 음악에 경고했다. 그 다음에 주도권을 내게 넘겼다. 코치님,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친절한 소개가 끝나셨으면 코치는 이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코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가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미리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처음 보는 관객이었다. 코치는 다시 한번 그만 눈초려 팀을 쏘으며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였다. 선수들은 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상황의 바탕은 신뢰였다. 일이 이렇게 흘러온 근처에는 신뢰가 있다. 나는 이 문제에 접근할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다는 내 판단을 믿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내 주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킨 베클러 코치가 풋볼팀 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하고 그가 내 팀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리라고 신뢰한다였다. 이런 말은 무엇보다도 자기 팀을 우선시하는 사람에게서 나왔다. 어떤 사람도 팀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한 연설에서 말했는데, 이후로 대학 안팎에서 수천 번 인정하는 명언이 되었다. 어떤 코치도 팀보다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팀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태도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어떤 팀이든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메시지다. 코치든 매니저든 학장이든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우리가 팀 전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인다면 그 신뢰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면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가 된다. 이런 신뢰감이 바탕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절대 체육계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삶은 아예 다른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미시간 대학에서 4년간 보와 함께 일했다. 그는 2006년 11월 17일 미시간 대학과 오하이오 조립대학의 경기가 있던 전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항상 보를 기억할 것이고 그 보여준 신뢰에 감사할 것이다.